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도와주려 할 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선의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받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의와 배려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를 말하며 우리의 선한 행동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인연을 잘못 맺었을 때 그것은 결국 불행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며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현재 상태와 행동은 과거의 인연에 의해 결정되고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잘못된 인연을 맺었을 때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줄수록 점점 더 많이 요구하며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관리하고 인연을 맺을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길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그 선의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한쪽만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돕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지며 마음의 평화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것이지만 그 돕는 행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 자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선 우리가 어떻게 선의를 베풀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지치고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에서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1.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는 종종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친절과 선의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나아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선의와 배려를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선의가 더 많이 제공되기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마치 갈증에 시달리며 끝없이 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무리 베풀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비의 정신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 즉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선의가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받은 것을 곧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그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밤새워서 도와준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런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거나 친구가 이사를 도와준 후에도 감사 인사를 한마디 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익숙해지며 결국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욕구는 끝없이 커져만 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무한히 소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자행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베푸는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하며 결국 우리의 자비가 그들에게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무한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선의를 베푸는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중도와 균형을 강조하는 교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도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균형을 맞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의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며 상대방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진정한 의미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선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성찰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신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지은 행동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며
그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반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들은 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원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교통체증이나 알람의 고장을 핑계 삼는 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대인관계를 악화시키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책임을 강조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변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그들의 변화 의지를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친구와의 관계조차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며 그로 인해 우정이나 협력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아의 부정을 강조하며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장의 길을 찾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경쟁적인 태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타인에게 경쟁적이고 비교적인 시각을 강요하며 이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차가 더 좋다고 주장하거나 친구가 승진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얼마나 더 뛰어난 성과를 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며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경쟁적이고 경쟁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아의 억제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인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쟁을 지향하고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경쟁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협력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4. 상황을 과장하고 극화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일 중 하나는 작은 문제나 불편한 상황이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극화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단순히 사소한 오해나 작은 불편함이 마치 큰 위기처럼 부풀려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치게 하며 그들의 과장된 반응은 관계의 균형을 깨트리기 쉽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장된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주 상황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은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이를 거대한 문제처럼 부각시키며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세상의 끝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뿐인데 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전혀 배려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장된 반응은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의도한 해결책이 아닌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중도의 원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도는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도록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과도한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과장하는 이유는 종종 내면에 불안이나 불편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외부로 표출하며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안정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과장과 극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내적 불안을 이해하고 그들이 과장된 반응을 보일 때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며 그들의 감정을 다독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면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반응을 바로잡는 것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이기적인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자비와 배려의 원칙을 무시하며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려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에서 항상 자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만을 고집하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만의 일정에 맞춰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지치고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것이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뿐 타인의 행복과 편안함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자기 존중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심지어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때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정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지만 그 자비가 나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라고 가르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도 우리는 그들이 지나치게 우리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타인을 희생시키거나 자신만을 챙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의와 배려를 통해 서로를 돕고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도한 선의가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친절과 도움이 진정으로 변화나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주는 선의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인 인연과 업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이 잘못될 경우 그 인연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잘해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모하게 만들며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는 것이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선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며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관계를 적절히 정리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